여러분, 오늘은 약 50년 전에 6학년 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의 요점을 찾아서 글의 중심을 잡아 써보자라고 했죠. 대문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죠? 여기서는 대문이라고 해서 몇 개의 문단을 포함하고 있는 글의 한 부분, 토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대문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문단이죠. 문단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알겠지만 여러분 글이고요. 글, 그 다음에 문단, 또 문단 안에는 우리가 문장이 있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이 어린이 글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여 우주인이 달에서 걸어다니면서 암석을 퍼서 담고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주인 만세, 인류 만세 하고 외쳤다. 이때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기영아, 우주 개발이 맨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 하고 물으셨다. 머뭇거리고 있으려니까 너 갈릴레이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라. 그러면 우주 개발의 길을 터놓은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튿날 학교 도서실에서 갈릴레이의 전기를 읽어보았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단이 하나죠. 한 문단에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문단에서는.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게 요즘 여러분 쓰는 거라고 좀 다르죠. 대화글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화글이라고 하는데 이 대화글이 우주인 만세, 인류 만세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대화글 자체를 따로 문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대화글은 해당 문단 속에 들어가서 그 문단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은 지금 제가 길게 읽었지만 이 모든 글들은 사실은 하나의 문단으로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대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첫째 대문이라고 했는데 1문단, 첫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문단을 보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다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호가 실제로는 착륙하게 되지만 여기서 아폴로 11호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주인 만세, 인류 만세 하고 외쳤다라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설치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외쳤다. 우주인 만세, 인류 만세. 그렇죠. 도중에 사이에 대화글을 넣지 않고 문장을 쓴 다음에 대화글을 넣을 거예요. 방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외쳤다. 우주인 만세, 인류 만세. 이때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기영아, 우주 개발이 맨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전에는 여러분 50년 전에는 이렇게 대화글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러운 글은 아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주 개발이 맨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실마리를 주시는 거죠. 갈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어린이는 6학년 어린이입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여러분? 학교 도서실을 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마 아버지하고 기영이하고, 이 어린이가 기영인데, 기영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휴대전화로 검색을 해서 갈릴레이에 대해서도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겠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 왼쪽부터 왼쪽, 여러분 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이렇게 이쪽 나오죠, 여러분? 이쪽 부분은 지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작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거죠.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작이. 여기서는 갈릴레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첫째 문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갈릴레이 전기를 읽게 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첫째 문단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갈릴레이 전기를 읽게 되었다. 이게 첫째 문단의 중요한 요지라고 본 거죠. 중심 내용으로 본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어린 갈릴레이는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지만
이 두 가지 공부에만 몰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문단 치고는 상당히 약합니다. 빈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허약한 거죠. 자, 여러분 6학년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문단은 최소한 5문장 정도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문단은 한 문장, 2문장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해서 문장을 또 나눌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2문장으로 보이는데요. 2문장으로 하게 되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데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레이가 지금 여기서는 피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이탈리아라는 정보, 피사라는 동네, 그 다음에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라고 권유를 했고, 그런데 두 가지 공부에 몰두했고, 그 정보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학과 물리학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이 또 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한 갈릴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 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는 갈릴레이. 이게 둘째 대문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 문단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요즘에 글을 쓴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양을 늘려서 4문장, 5문장 정도로 구성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라고 할 때 시옷을 넣습니다. 그죠? 이 셋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주시계의 원리를 발견한 갈릴레이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 시절에 어느 날 저녁 피사 사원 안에 달려있는 등을 눈여겨보았다. 등이 크게 흔들릴 때나 작게 흔들릴 때나 오가는 시간이 같은 것 같았다. 그는 자기의 맥박을 세워서 실험 끝에 추가 흔들리는 법칙을 밝혀서 지금의 주시계를 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영이가 이 글을 쓴 거잖아요. 학생 시절의 어느 날 저녁 피사 사원 안에 달려있는 등을 눈여겨본 것은 갈릴레이가 맞지만 이 내용을 쓴 사람은 지금 기영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등이 크게 흔들릴 때나 작게 흔들릴 때나 오가는 시간이 같은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것 같았다라고 한 거는 기영이의 느낌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글보다는 등이 크게 흔들릴 때나 작게 흔들릴 때나 오가는 시간이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알게 된 거죠. 그가 누굽니까? 갈릴레이죠. 여기서는 같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갈릴레이가 아닌 기영이가 느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는 자기의 맥박을 세워서 실험 끝에 추가 흔들리는 법칙을 밝혀서 지금의 주시계를 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발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주시계의 원리를 발견한 갈릴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갈릴레이는 반복되니까 지금 뺐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셋째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문장, 2문장, 3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좀 약하죠. 주시계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지금 읽었을 때 주시계의 원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라고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글을 읽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없죠.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셋째 문단은 더 문장을 더 늘려서 조금 자세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넷째 문단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갈릴레이가 피사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였다. 그는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보고 공기가 방해하지 않는 한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언제나 똑같다는 사실을 실험을 알아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 여러분 보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왼쪽을 보면 이 학생이 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건데 왼쪽에 중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의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돼요. 지구 중력을 발견한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였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력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자,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뜨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는 한 무게가 다른 두 물 똑같다. 떨어질 시간 같다는 걸 알면서 아하, 중력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영이는 갈릴레이가 지구의 중력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중력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 요즘 여러분 6학년 정도라면 중력이라는 말을 직접 써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넷째 문단인데 이것도 시옷이 들어가야 되죠. 넷째 문단. 우리는 대문 대신 문단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고요. 넷째 문단인데 어떻습니까? 한 문장, 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문단을 구성할 때 이렇게 문장 수가 적게 되면 결국은 해당 문단에 있는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데 미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째 문단이 되는 거죠. 그가 파도바 대학에 있을 때는 망원경을 만들었고 이 망원경으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섯째 문단은 또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여섯째 문단이고요. 특이하죠. 문단이 많은데 한 문장이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문단, 여섯째 문단. 그 밑에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죠.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구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러한 갈릴레이의 연구 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인으로 다루어 재판을 하고 옥에 가두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겠죠. 그러나 갈릴레이는 뜻을 굽히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가 연구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내었다. 진리란 말이 아주 짧은 문장에 나오지만 상당히 좀 다가오는 용어인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갈릴레이는 78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연구는 오늘날의 과학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망원경 만들었던 이 내용, 그 다음에 그때 이 내용 굽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 이 내용을 합쳐서 사실은 하나의 문단, 즉 다섯째 문단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대문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문단을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릴레이에 대한 호기심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 호기심이 충족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은 더 자세하게 글을 읽는 독자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이런 연구를 했구나. 야, 이런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구나. 진리 탐구에서는 굽히지 않았구나. 그걸 여러분 강조하면 또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죠? 마지막 문단인데요. 나는 이 전기를 읽고 한 사람의 위대한 발견이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갈릴레이가 살아서 인공위성을 운전하며 달의 궤도를 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자신의 어떤 느낌, 생각을 말 그대로 갈릴레이 전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상을 그걸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단인데 이 마지막 문단도 여러분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뭐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마지막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은 과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전에 다섯째 문단, 여섯째 문단, 일곱째 문단을 아주 문장 수준으로 나눠 놓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중심 내용이 다섯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지구의 공전이죠. 공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 지구의 공전. 지구가 돈다는 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자, 50년 전에 학생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갈릴레이에 대한 글을 읽고, 전기를 읽고,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선생님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가 쓴 글보다는 더 잘 쓸 거라는 거죠. 첫째,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래요.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 글을 쓰기 전에 독자 생각하고 쓰는 목적,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갈릴레이가 한 연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갈릴레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가 되었다면 그 내용들을 몇째 문단에 배치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심 생각입니다. 전체 글에 대한 주제,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걸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